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신원섭입니다. 포르쉐 코리아가 특별한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포르쉐 브랜드 전시인데요, 바로 포르쉐 이코넨 서울 스포츠카 레전드라는 전시입니다. 전시명인 이코넨은 독일어로 아이콘을 뜻합니다. 이번 행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포르쉐 브랜드 역사 속에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들을 무려 18대나 모아놨습니다. 이를 통해 세대를 거듭하며 발전해 나가는 포르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죠. 모터그래프는 전시 개막 전에 미디어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에 초청받아서 미리 보고 왔는데요. 물론 직접 가서 관람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사정상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치 현장에 온 것처럼 온라인 관람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헤리티지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총 7대의 차량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차는 550 스파이더입니다. 무려 1953년 파리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차량입니다. 550이라는 이름에 맞게 차체 무게가 550kg에 불과한 초경량 로드스터입니다. 이 차는 주요 모터스포츠 무대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데뷔 첫 해 5월 뉘르부르크링에서 열린 국제 아이펠 경주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고, 6월에는 르망 24시, 11월에는 카레라 파나메리카나 경주에서 1600cc 클래스에서 잇따라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550 스파이더는 유명 할리우드 배우 제임스 딘의 마지막 에마로 알려진 차인데요. 1955년 제임스 딘은 자신의 550 스파이더를 몰고 캘리포니아 국도를 달리던 도중 트럭과 충돌에 숨졌고, 이 차는 그의 마지막 에마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독특하게 생긴 718 포뮬러2입니다. 한눈에 봐도 레이싱카죠. 포르쉐 최초의 1인승 오픈휠 레이스카입니다. 당시 이미 검증된 718-2 RSK 스파이더의 셰시를 활용해 만든 차입니다. 전면에는 독립 서스펜션과 토션바 스프링, 뒷면에는 코일 스프링이 적용됐습니다. 차체는 나무로 만든 뼈대를 알루미늄으로 감싸 만들어졌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포뮬러2 모델의 경우 포뮬러1보다 주행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휠 베이스를 10cm 늘려 연료 탱크 공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356A 스피드스터입니다. 356은 포르쉐에게 큰 의미가 있는 차량인데요. 처음으로 포르쉐라는 브랜드명을 단 양산형 차고, 이후 뉘르부르크링에서 열린 국제 아이펠 경주에 첫 출전에 우승하고 르망 24시에서 새로운 클래스 기록을 세우는 등 수많은 대회에서 성공을 거뒀죠. 그중 356A 스피드스터는 1955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되었는데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외한 기본적인 인테리어가 특징입니다. 356 시리즈 특유의 파노라마 전면 유리창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앞유리는 탈부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앞쪽 그릴에 일체화되었고, 실내에는 포르쉐 로고가 그려진 스티어링 휠이 장착됐습니다. 1.6L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은 75마력에 불과하지만 최고 속도는 시속 175km에 달합니다. 가벼운 공차 중량 때문이죠. 이로 인해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지금까지도 레플리카 시장에서 꽤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뒤에도 356이 한 대 있는데요. 356A보다 훨씬 나중에 1965년도에 만들어진 356C 1600SC 까브리올레 차량입니다. 이 차는 포르쉐의 상징인 911의 시초 모델로도 유명합니다. 최대 95마력 엔진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기본 사양이 되었는데요. 여러 모델 중 지금 전시된 까브리올레 모델이 가장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앞서 보신 356A랑 외관상의 큰 차이는 없지만 휠 디자인이 달라졌고, 납작한 휠 캡이 특징입니다. 이거는 디스크 브레이크 때문이라고 하네요. 356 시리즈는 356C를 끝으로 차세대 플래그십 모델인 911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 시간이 흘러서 1963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코드네임 901로 불리는 911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1967년 쿠페도 아니고 카브리올레도 아닌 이상한 친구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타르가 모델입니다. 타르가라는 이름은 포르쉐가 수차례 우승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타르가 플로리오 경주에서 따왔습니다. 포르쉐는 타르가를 두고 안전한 카브리올레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롤 오버바와 탈착식 소프트톱, 그리고 커다란 뒷유리로 오픈 에어링을 즐기면서도 전복 사고에서 탑승객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타르가라는 변종은 애초에 계획된 모델은 아니었고 대체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카브리올레 차량은 안전하지 않다면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타르가입니다. 타르가는 독특한 디자인과 존재감 때문에 아직까지도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특유의 디자인을 비선호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심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차량은 1975년에 제작된 911 카레라 쿠페 모델입니다. 2세대 911인데요. 이 차량은 앞뒤 범퍼에 있는 주름이 특징입니다.
아코디언 같기도 하고 빨대에 꺾이는 부분 같기도 한데요. 당시 미국에는 차량이 시속 8km로 달리는 도중 충돌해도 버텨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퍼에 고무 립을 장착했고 주름관 안에 완충 댐퍼를 장착한 것이죠. 미국 규제 때문에 만들어진 만큼 미국에서는 기본 사양으로 제공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1993년식 964 터보 카브리올레입니다. 3세대 911이죠. 클래식 911의 디자인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속은 85% 정도가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모델입니다. 여기 전시된 911 터보는 더욱 커진 터보차저와 전자제어식 점화장치 등으로 최고 출력 320마력을 뿜어내는데요. 최고 속도는 시속 270km에 달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제동 성능이에요. 내부 통풍식 크로스 드릴 브레이크 디스크와 더욱 커진 4피스톤 캘리퍼 덕분에 시속 100km에서 완전히 멈춰서는데 단 2.8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관의 주제는 모터스포츠인데요. 아무래도 포르쉐와 모터스포츠는 떼어놓을 수가 없죠. 이곳에서는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우승한 6종의 레이싱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935 베이비라는 차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 차는 포르쉐가 내구 레이스에 이어 스프린트 레이스에도 도전하기 위해 만든 차인데요. DRM 대회를 위해 3개월 만에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차 애칭이 베이비라고 말씀드렸죠. 이 차는 너무 가벼워서 베이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당시 DRM 소형차 부문 최소 무게 제한이 735kg이었는데 이 차는 경량화를 위해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했더니 710kg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프레임에 25kg짜리 납을 달고 대회에 나서게 됩니다. 다음은 91720 핑크피그입니다. 핑크피그, 딱 봐도 분홍색 돼지가 떠오르는 몸매인데요. 1971년 르망 24시 예선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던 전설적인 차량입니다. 핑크피그라는 별명에 맞게 차체가 분홍색이고 낮고 납작한 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선과 글자들은 돼지고기 부위를 적어놓은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다리 부분에는 유명한 학센이라고 적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90803 스파이더입니다. 이 차의 무게는 545kg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총 12대 생산됐고 이 차가 처음 탄생한 1970년 시칠리아 클래식과 니르부르크링 1000km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앞에 우뚝 솟아있는 적은 백미러예요. 다음은 959 파리 다카르 에디션입니다. 원래는 WRC 그룹 B에 참여하려고 만든 차량인데 당시 포드 차량이 관중을 덮치고 란치아 차량이 절벽에서 떨어져 완전히 불타버리는 대참사를 겪으면서 그룹 B 자체가 퇴출되며 대신 다카르 랠리에 출전하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부터 서부 아프리카 다카르까지 14,000km를 달리는 죽음의 경주 다카르 랠리에 똑같은 차 총 3대가 출전했는데 한 대도 탈락하지 않고 1등, 2등, 6등을 차지하는 괴물 같은 성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는 포르쉐가 GT 챔피언십에 참가하기 위해 만든 GT1, 그 중에서도 98년 대회를 위해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포르쉐 최초로 카본 셰시와 카본 브레이크가 탑재되었는데요. 독특하게도 지붕에 공기 흡입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빨려 들어간 공기는 뒤에 달린 4기통 트윈 터보 엔진에 전달되고 무려 550마력이나 발휘한다고 합니다. 다음 차량은 919 하이브리드입니다. 인제 스피디움에 전시되었던 모컵인데 이번 전시를 위해 가져왔다고 합니다. 포르쉐가 르망 24시에 복귀하면서 발표한 프로토타입 레이싱카인데요. 2리터 4기통 터보 엔진이 500마력을 내고 2개의 에너지 회생 시스템과 400마력 전기 모터가 결합돼서 무려 900마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발휘합니다. 전기 모터가 앞바퀴를 굴리고 엔진은 뒷바퀴를 굴리는데요. 극한의 상황을 달려야 하는 만큼 배터리 열 관리를 위해 순행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노베이션관입니다. 이곳에는 포르쉐의 방식으로 정의된 미래 스포츠카 5대가 전시됐습니다. 가장 먼저 959입니다. 1986년부터 2년 동안 단 292대만 생산된 한정판 자동차인데요. 주행 성능이야 워낙 뛰어난데 이 차는 공기역학 성능이 메인입니다. 뒷면에 통합된 리어윙과 완전히 막힌 차체 하부 곳곳에 적절히 배치된 에어덕트 덕분에 0.3mm라는 매우 낮은 항력 계수를 갖췄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이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설계 실력입니다. 이 차에는 수년 후 양산차에 적용될 다양한 기술이 미리 적용됐는데요. 전자제어식 사이드미러, 전동식 윈도우, 전동 시트까지도 탑재됐다고 합니다. 드디어 2000년대입니다. 포르쉐가 르망에서 F1까지 축적한 모든 모터스포츠 기술력을 총동원해 빚어낸 슈퍼카 카레라 GT입니다. 셰시를 탄소섬유와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중량이 1380kg밖에 되지 않는데
5.7L V10 엔진이 탑재돼서 무려 612마력을 발휘합니다. 그 덕분에 최고 속도는 시속 330k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9초 만에 달려나가죠. 이 차는 포르쉐가 개발한 세라믹 브레이크 PCCB와 세라믹 클러치 PCCC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등 포르쉐가 말 그대로 모든 기술을 쥐어짜 만든 차량입니다.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요즘 슈퍼카랑 비교해도 딱히 뒤처지는 점을 못 느끼겠어요. 다음은 카레라 GT의 후속 모델 918 스파이더입니다. 2013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차량인데요. 강력한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환경 규제에 대응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린더가 2개 줄어든 V8 엔진이 탑재됐지만 전기 모터가 2개 더해져 최고 출력은 887마력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차는 양산차 전문가와 레이싱카 전문가들이 협업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일반 도로 운전에 적합하면서도 뉘르부르크링 노르트슐라이페에서 6분 57초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기록을 세우는 말 그대로 2개의 얼굴을 가진 차량입니다. 참고로 양산형 타이어를 낀 공도 주행 가능한 차량 중 최고 기록이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메인 919 스트리트입니다. 아까 봤던 919 하이브리드를 기반으로 스트리트라는 이름에 맞게 공도 주행에 알맞게 개발된 모델입니다. 지붕에 달린 세로형 날개와 뒤에 달린 세로형 테일램프까지 919 하이브리드와 거의 똑같은데요. 실제로 다른 점은 휠 디자인과 꼬리 날개가 없다는 점 뿐이에요. 전장과 전폭, 휠 베이스는 물론 파워트레인까지 완전히 동일합니다. 4기통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조합으로 무려 900마력을 발휘해요. 이 차량 외관 디자인에는 한국인 디자이너 정우성 씨가 직접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정우성 디자인은 이 차 앞에 달려있는 포르쉐 로고를 2D로 바꿀 만큼 경량화에 신경 썼다고 전했습니다. 리어윙이 사라진 대신 가변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됐습니다. 양옆에는 세로형 블레이드가 달려있는데요. 경주용 자동차의 엔드 플레이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여기에 달려있는 조명으로 포르쉐의 최상위 하이퍼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상징 요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차가 양산될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왠지 포르쉐라면 언젠가 이런 차 하나쯤은 출시해주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포르쉐 이코넨 서울 스포츠카 레전드 전시를 온라인으로 함께 즐겨봤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달 22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진행됩니다. 포르쉐의 찬란했던 과거와 미래까지 한눈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인 만큼 시간이 되고 포르쉐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